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만 추천드리는 토지연구원 대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하고 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정보는 좀 투자 가치가 낮다, 또 정보 가치가 낮다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서 SNS라든지 앱을 이용해서라든지 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고 디스코 같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도 많이 발달된 시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땅을 제가 추천드릴 때는 이제 국가 계획 안에서, 도시 계획 안에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접한 땅, 또는 미래 가치가 정말 탁월한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그런 고시공고가 떨어진 그런 땅, 또 승인 절차가 떨어진 그런 땅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지는 평택항 또는 당진 평택항이라고 하는데, 부산항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연기 나는 제조업은 이제 한풀 꺾이고 굴뚝 없는 산업, 4차 산업혁명, 또 관광산업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항을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로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Export Oriented Country에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잖아요.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희는 이제 동해안 라인이 아니라 서해안 벨트, 그러니까 서해안 황금 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황해 자유경제구역이라는 그런 용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수출 대상은 중국 인구도 어마어마하죠. 14억이 넘고, 인도도 12억이 넘습니다. 중국은 솔직히 인구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너무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계 절차상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인구가 또 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인도의 12억, 그 다음에 중국의 14억, 그것만 해도 26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트남까지, 동남아까지.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제가 지도를 살짝 그려보면은 남한에서 이 서해안 쪽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권에서 평택항의 배우지로서 투자 황금 땅, 제가 1%만 투자하는 이제 토지 연구원인데, 신영리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평택항인가의 전반적인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 자료 2008년도 이쪽 이제 서해대교 자리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은, 자, 뭔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17년, 9년 사이에 뭔가 좀 바뀌고 있고요. 2008년과 2019년, 작년 1월이네요. 이걸 보더라도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평택 쪽이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평택 이미 들어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평택을 하나의 사과라고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거는 이제 동평택, 그 유명한 고도 국제 신도시, 또 삼성에서 엄청나게 투자한 땅이죠. 근데 이쪽은 동평택은 이미 너무 집가 상승이 많이 들어가서 들어가기는 진입 장벽이 큽니다. 토지 투자자로서는. 그리고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배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평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내 토지 이용 계획 규제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서평택이 더 핫한 저평가를 받았다가 지금 그 어떤 배리어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봐도 당진 평택항이 서평택 쪽에 있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동부 생활권보다 서부 생활권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동평택이었을까요? 이쪽이 규제에 묶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평택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평택을 둘러싼 규제들이 완화되고 풀리기 시작하면서
서평택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물건지는 2018년 11월에 이제 승인이 확정이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고, 서평택에 이제 당진 평택항이 있고, 이쪽이 이제 포승 빅스지구, 이쪽이 현덕지구인데, 오늘의 물건지는 요 사이에 있는 그 땅인데요. 고시공고가 떨어지면서 요 땅은 상업지로 될 가능성이 거의 99% 이르고 있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2019년 2월차 이제 서해대교가 보이는 그런 도로변의 모습, 지금 평택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해수부 평택 당진항 국제역계 구조공사 본격 추진하면서 2020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쪽에서는 수소 융합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은 모여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평택은 삼성이 거의 점령했다고 보지만 서평택에는 50%는 국내 굴지 대기업들과 나머지 50%는 인터내셔널 어떤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업체 단지 조성,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는 곳이 이제 서평택, 특히 서평택 그 한국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국 근처는 굉장히 많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나 국제에서도. 모두 평택항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이제 정비와 보완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이 앞으로 먹거리는 4차 산업과 또 관광산업이라 되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미래 4차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평택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택항 토지 땅 투자 2020년 평택시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시면 평택시는 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통망, 그 다음에 뭐 병원, 학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을 SOC, 대표적인 도로 교통망인데요. SOC 산업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도는 도로를 따라 흐른다. 그 다음에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서해선 복선 절철,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신안산선도 굉장히 핫한 그런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도로와 철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미 착공이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택 브레인시티,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평택에 속하는 거죠. 평택 현덕지구, 화양지구도 요거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땅입니다. 평택과 요거 이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평택항 개발 사업 중인 사업들이 이제 추진을 받아서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평택 현덕지구의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덕지구가 지금 이제 서평택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요것을 이제 오늘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될 텐데요. 평택항에 이제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거리 항만 배수로 전수시설 조성, 생태 교육 체험 공간, 평택항 국민 여가 캠핑장, 메인 컴플렉스 부지, 문화관광 자원 및 평택항 또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광기관 인프라를 확충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관광기관 인프라인데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그러니까 평택항 그 배후지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국제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이런 곳에서. 그래서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이벤트인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의 대상은 1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다 기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 뭐 G2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국가 원수들이 오거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떤 그 기업체에서 해외 기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평택 당진항, 그러니까 평택항 배우지. 지금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건 신영리 땅인데 그곳이 마이스 산업의 이제 전진기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상업지란 뜻이고 일반 상업지도 아니고 중심 상업지입니다. 중심 상업지는 일반 상업지의 3.5배의 지가 상승이 있습니다. 3.5배 이상의 보시면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이미 포승, 평택선은 물자 이동으로 1공구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미군기지 평택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정이 아니라 지금 under construction,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간 것들의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복선화로 진행될 시 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업무 2020 평택시 주요 업무 계획 보시면 평택항 경쟁력 강화, 관광, 인프라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스 산업이 들어간 곳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하탄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이제 잡혀지는 거죠. 평택항 주변 관광지 조성을 2023년까지 예상을 합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3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원형지인 토지들이 건물이 들어서서 달라지는 신영리가 마이스 산업의 센터가 돼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맨하탄 같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스카이스크래퍼 초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포승 빅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덕지구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신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택항에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마인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 개발 사업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가 부산항, 또 인천항을 끼고 이제 개발 사업이 되는데요. 부산항과 인천항에도 마이스 산업이 들어가지만 평택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다음 주변 4차 산업단지 포션 빅스이라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겠죠. 이게 산업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지가 상승과 그 다음에 상업지 배후 단지, 아파트 다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등을 보기만 하셔도 항구, 하버라고 하죠. 항구 주변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다. 옛날에는 이제 미국을 주로 이제 교육을 했잖아요. 부산항을 중심으로. 근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교류를 위해서 서쪽 라인, 그러니까 평택이 핫한 곳, 중국과 인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3대 무역항으로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은 더더욱 더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개발입니다. 개발 호재인데 바로 내 땅에 개발 호재로 길이 생기고 근데 저희 신영리 땅 이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돈이 되는 땅이고 마이스 산업이 들어서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진항과 평택항은 마주보고 있어 앞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와 관광 물류 체계 관광이 믹스처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투자처가 과감하게 이제 신영리 즉 평택항 배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택항은 이제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더 보시면 여러 가지 계획 수립 방법이 있는데 신영리 땅은 2018년 11월에 이미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이라는 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번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2020년으로 마이스 산업이 됐잖아요. 국제 비즈니스의 거점화.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벨트, 4차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관광 산업지.
환황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 첨단 산업의 유흥봉합 벨트로 조성이 이제 목표이고요. 공간을 보시면 이쪽이 다 이제 서해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동해안 라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류의 거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평택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이쪽이 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 비즈니스, 마이스 산업, 그 다음에 물류, 첨단 산업이 복합된 동북 경제 거점이고요. 충남 서해안권, 새만권 이렇게 서해안 황금 벨트 라인에 속해 있는 가장 황금성이 빠를 곳이 이제 경기도 평택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규제가 많아서 주택이나 아파트 투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 반사 효과도 있지만 토지의 지금은 거의 황금기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만 2년 사이에 연간 토지 지가 상승률이 역대급 1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만 2년 동안 2,000조 이상의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굉장히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평택한 배우지의 평택 신영리, 포승을 신영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마지막 토지 투자처다. 교통망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곳이 됩니다. 평택 포승읍 신영리 토지 투자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많은 투자자들을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유가 있겠죠. 북쪽에는 동쪽에 현덕지구, 제가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린 이쪽이 포승 픽스, 현덕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신영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쪽에는 평택 픽스, 동쪽에는 현덕지구, 그 다음에 남쪽 이 아래쪽에는 신평택항, 이쪽이 이제 평택항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북쪽에는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호재로 둘러싸이는 보물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평택항 주변에 포승 현덕지구 조성 이게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배후단지 면적 기존보다 6배를 확장하겠다. 즉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장, 익스펜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택의 쇼핑, 마이스 산업이 들어가면서 호텔도 고층 건물이 들어가고 관광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휴양지구가 조성이 돼서 체류형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또 마이스 산업은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호재들로 둘러싸이는 평택 신영리,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리스크는 전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토지 매물인데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도구의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지분 투자로도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거래는 솔직히 추천하지 않지만 개발이 엄청나게 개발 압력이 들어가 있는 곳, 이미 착공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상업지가 되는 곳이라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 가장 평당가가 높죠. 한 평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땅은 돈이 되는 땅이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현덕지구 평택 빅스, 평택 신항만, 이런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대형 호재들이 완전 붙어있는 땅이 신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부 개발권 중심 지역으로 토지 투자의 중심이 되는 도시 신영리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근래에 좀 더 자세하게 신영리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 39분이네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저 아직도 저녁을 못 먹어서 마무리 지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토지 투자의 황금기예요. Golden area of land investment in your life. 그래서 토지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뭐 이번 다음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대는 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시대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 또는 재테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지금 이 시점에 규제가 너무 많은 이 시점에 반사효과,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된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